엄마가 장군이면 나는 우주 대통령이다. 2023년 봄 경상북도 칠곡군에 자리한 제8기동사단 정문 앞에서 군용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작은 키에 마른 체구의 여성 신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서혜진 이병, 21살. 맑은 눈빛과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녀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부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병 서혜진 이병, 전입 신고하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훈련소에서 사격 만점을 기록했고 체력 검정에서도 우수 표창을 받았던 그녀였지만 중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선들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 또 여자 병사네요. 한 선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말년 병장들 커피 심부름이나 시킬 텐데 뭘. 다른 병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여기서 버틸 수나 있을까요? 이런 반응들 사이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태식 중사, 36살. 2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해온 그는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어요. 여성 군인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그는 혜진을 보자마자 비꺼덕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 서이병. 박태식 중사가 큰 소리로 혜진을 불렀어요. 너 혹시 엄마가 장군쯤 되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도 되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중사님. 그러니까 꼼짝 마라. 박태식 중사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어요. 군대라는 곳이 말이야. 그런 백 없으면 조용히 기어야 하는 곳이거든. 알겠어? 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태식 중사는 그런 혜진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럼 너한테 별명 하나 지어줄게. 소파? 박태식 중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소녀 파병대의 줄임말이야. 어때, 괜찮지? 주변 병사들이 키득거렸지만 혜진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받았던 우수 표창도 만점 사격 실력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오직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자, 그럼 서 이병은 오늘부터 취사반 보조 업무부터 시작하자. 박태식 중사가 손을 털며 말했어요. 무거운 거 옮기는 일도 있을 텐데 괜찮겠어? 여자라고 특별 대우는 없으니까 알아서 해. 혜진은 충성이라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자신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날 밤 생활관에서 혜진은 훈련소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훈련병이 동등하게 힘들었고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만 평가받았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그 벽 앞에서 혜진은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 힘으로 해낼 거야. 반드시. 그 다짐과 함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전입 이틀째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혜진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취사반 일을 도우며 성실함을 보여주려 했거든요. 하지만 박태식 중사의 괴롭힘은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이, 소파. 박태식 중사가 큰 소리로 혜진을 불렀습니다. 이거 들 수 있어? 여자라 힘 빠진다며? 그가 가리킨 것은 20kg짜리 쌀포대였어요. 평소 남자 병사 둘이서 들던 것이었죠.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쌀포대를 혼자 들어 올렸습니다. 훈련소에서 단련된 근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태식 중사는 비웃기만 했어요. 오호 힘은 있네. 그럼 이것도 해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취사용 가마솥을 가리켰습니다. 야, 너네 엄마가 군인이라며? 너도 특급 전사야? 그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무심코 흘린 말이 점점 과장되어 퍼지고 있었던 거죠. 서이병 엄마가 현역 장성이래. 진짜? 어느 부대? 모르겠어. 그냥 들은 얘기인데. 박태식 중사는 그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가 장군이면 나는 우주 대통령이다. 이 이병아. 그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주에서 살다 왔냐? 우주어 좀 해봐. 혜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 어딘가가 단단히 눌려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소파. 대답 안 해? 박태식 중사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우주장군 딸이면 염력으로 이고 들어봐. 다른 병사들도 키득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김상우 일병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중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태식 중사는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김일병도 우주장군 편이야? 그럼 너도 우주부관 해. 박태식 중사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서이병, 너희 엄마 언제 우주에서 내려와? 헬기 타고 와? 아니면 UFO? 그날 오후 혜진은 혼자 창고에서 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후임 여군인 이소영 이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아. 혜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영이는 눈치를 챘죠. 저도 비슷해요. 여자라고 맨날 뭐라고 하는데 언니는 그래도 잘 참는 것 같아요. 혜진은 소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 보이는 후임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식 중사는 또 다른 장난을 시작했어요. 야, 소파들. 오늘 특별히 우주 훈련을 해보자. 혜진과 소영이를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우주에서는 중력이 약하니까 팔굽혀펴기 100개씩 해봐. 우주 훈련이야. 다른 남자 병사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눈치였죠. 혜진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점점 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소영이도 힘겹게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오 우주 전사답네. 박태식 중사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이제 우주급식 배급받으러 가자. 마침내 팔굽혀펴기를 마친 혜진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그날 밤 혜진은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보내지 못했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전입 일주일째 혜진의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취사반 일을 돕고 오전에는 가스실 청소, 오후에는 탄약고 정리까지. 다른 병사들이 둘이서 하는 일을 혼자 해내야 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어이, 소파. 박태식 중사가 또다시 혜진을 불렀어요.
오늘은 특별 미션이 있어. 우리 부대에 VIP가 온대.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태식 중사의 입가에 스며든 비릿한 웃음이 불길했어요. 군인 가족 방문 행사가 열린다는 공지 봤지? 우리 우주장군님도 오시나? 박태식 중사가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헬기 타고 오실라나? 아니면 우주선?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정말로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서인정은 예비역 육군 준장이었습니다. 그것도 군 최초 여성 항공대장 출신이었어요. 현재는 국방부 비상기동사단 전략자문관으로 현역 복귀를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혜진은 결코 그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명성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가족 방문 행사에 참석해도 될까? 서인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혜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박태식 중사의 조롱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오세요. 정말 괜찮겠어? 나 때문에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괜찮아요. 다른 가족들도 다 와요. 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거든요. 어머니가 오면 모든 것이 들통날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박태식 중사는 더욱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야, 소파. 진짜 내 엄마 온다며? 나 진짜 궁금하다. 우주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혜진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최민석 병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중사님, 혹시 정말 서이병 어머니가 장군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태식 중사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야, 최 병장, 너도 우주 이민 갈 거야? 서이병 엄마가 장군이면 내가 당장 제대하고 치킨집 차린다. 주변 병사들이 왁자지껄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날 오후 혜진은 혼자 묵이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해야 할 딸이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언니, 이소영이 뛰어왔어요. 언니, 진짜 어머니 오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정말 장군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모든 조롱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될 텐데요. 그날 저녁 박태식 중사는 마지막 쇼를 준비했습니다. 야, 모여봐. 내일 우리 소파 엄마 오신다니까 특별 환영식 연습하자. 병사들이 모였어요. 박태식 중사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서이병, 내 우주장군 엄마한테 줄 선물 준비했어. 이거 봐. 그가 꺼낸 것은 플라스틱 장난감 군인이었어요. 우주전사 피규어야. 딱 어울리지?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이야. 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네, 중사님.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박태식 중사는 그런 혜진의 반응에 약간 당황했어요. 더 화를 내거나 반발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래. 그럼 내일 진짜 재미있겠다. 박태식 중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핸드폰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지 말라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자신도 도망칠 이유가 없었거든요. 마침내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지더라도 자신은 당당할 거라고,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 방문 행사 당일, 이른 아침부터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병장 곳곳에 가족들을 위한 천막이 설치되고 병사들은 평소보다 더 말끔하게 단장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다시 묶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어이, 소파. 박태식 중사가 들뜬 목소리로 혜진을 불렀어요. 오늘이 드디어 D-데이네. 우주장군님 몇 시에 오시나? 혹시 착륙 신호라도 보내실까? 혜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어머니는 11시쯤 오신다고 했었죠. 곧 오실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 진짜? 그럼 나 우주장군님한테 사인 좀 받아야겠다. 박태식 중사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장군이면 별 몇 개야? 하나, 둘, 아니면 우주에서는 달 모양이야? 주변 병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병장은 왠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했던 건데 정말로 서혜진의 어머니가 장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중사님, 최민석 병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정말이면, 야, 최 병장, 너까지 우주 이민 갈 거야? 박태식 중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진짜 장군이면 내가 여기서 물구나무 서서 연병장 한 바퀴 돈다. 그때 연병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사단장이 급하게 무전기를 받으며 뛰어나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나?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준장님이.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죠. 박태식 중사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 서이병. 내 엄마 진짜 헬기 타고 와. 소음이 좀 클 텐데 미리 귀마개 준비할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낮은 회전익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진짜 헬기 소리네.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박태식 중사도 고개를 들었어요. 설마 진짜? 검정색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헬기 측면에는 국방부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보통 가족 방문용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장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모든 부대원 정렬. 지금 당장. 병사들은 순식간에 줄을 섰습니다. 박태식 중사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야? 왜 갑자기 정렬이야? 혹시 진짜 서이병 엄마?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모든 사람들의 모자가 날아갔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여인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군복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가슴에는 금빛 휘장이 빛나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2개가 선명했습니다. 바로 서인정 준장이었죠. 박태식 중사의 입이 벌어졌어요. 서인정 준장은 침착하게 헬기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찾았어요. 딸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단장이 급하게 달려와 경례를 붙였어요. 서인정 준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서인정 준장이 경례를 받으며 말했어요.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어요. 박태식 중사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인정 준장이 혜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이병 서혜진 수고했다. 충성. 혜진도 똑바로 경례를 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박태식 중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진짜였어. 우주 대통령이 아니고 진짜 장군이었어. 최민석 병장이 박태식 중사를 부축했습니다. 중사님 괜찮으세요? 사단장이 당황하며 서인정 준장에게 물었어요. 준장님, 방문 목적을 여쭤봐도 될까요? 서인정 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이 이곳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박태식 중사를 향했어요.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박태식 중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혜진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혜진은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과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딸이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서인정 준장이 사단장에게 물었어요. 사단장은 당황해서 박태식 중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차례였어요.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박태식 중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인정 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준장님, 서혜진 이병은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인정 준장은 딸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가에 서린 피로와 억눌린 감정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서인정 준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태식 중사에게 향했어요. 중사님, 제 딸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박태식 중사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혜진을 소파라고 부르며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저는 박태식 중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때 이소영 이병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장님, 서혜진 언니는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 무거운 것도 혼자 다 들고. 소영아. 혜진이 급하게 소영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인정 준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새벽 4시부터요? 다른 병사들도 그런가요? 사단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대답하세요. 서인정 준장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렸어요. 20여 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장군의 카리스마였습니다. 박태식 중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어요.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뭘 잘못했나요? 서인정 준장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제가 서이병을 우주장군 딸이라고 놀렸습니다. 소파라고 불렀고 팔굽혀펴기 100개 시키고. 박태식 중사가 털털 떨며 고백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장군님 딸인 줄 몰랐어요. 혜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서인정 준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주장군이라고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식 중사가 땅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최민석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장님, 중사님이 만약 이병 어머니가 정말 장군이면 물구나무 서서 연병장 한 바퀴 돌겠다고 했습니다. 뭐? 박태식 중사가 최민석 병장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서인정 준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셔야겠네요. 예. 박태식 중사가 멍하니 바라봤어요. 물구나무 서서 연병장 한 바퀴. 지금 당장 하세요. 서인정 준장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사단장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준장님, 그건 좀. 아니요. 서인정 준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군인은 한 번 한 말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중사님, 시작하세요. 박태식 중사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구나무를 섰어요. 어떻게 가요? 박태식 중사가 거꾸로 선 채로 물었어요. 천천히 가세요. 안전하게. 서인정 준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박태식 중사가 물구나무 서서 연병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몇 미터 가지도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물구나무를 섰어요. 또 넘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아무도 웃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10분 후 박태식 중사는 반도 못 가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인정 준장이 말했어요. 충분히 봤습니다. 박태식 중사는 헐떡거리며 일어났어요.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습니다. 서인정 준장이 사단장에게 돌아섰어요. 사단장님,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준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사단장이 경례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박태식 중사는 상급부대 감찰조사에 회부하겠습니다. 서인정 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군기 위반, 성희롱성 언행, 기강해이 혐의로요. 박태식 중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기절해버렸어요. 쓰러지면서 우주 대통령, 진짜 장군,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병사들이 급하게 달려가서 박태식 중사를 부축했어요. 의무병이 호출되었죠. 혜진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겨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히던 박태식 중사가 이제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서인정 준장이 혜진에게 다가왔어요. 딸, 괜찮니?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자신이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박태식 중사가 의무실로 옮겨진 후 연병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사단장은 서인정 준장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사단장님, 제가 딸과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서인정 준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준장님. 중대장실을 사용하시죠. 사단장이 급하게 안내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를 따라 중대장실로 향했어요. 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중대장실 문이 닫히자 서인정 준장은 군복 재킷을 벗고 의자에 앉았어요. 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아, 앉아. 서인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혜진은 의자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였거든요. 왜 말 안 했냐? 서인정의 목소리에는 꾸짖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애틋했습니다. 혜진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누구든 상관없이 난 그냥 나고 싶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덕분에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요. 서인정은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을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생을 다 혼자 견딘 거야? 서인정이 안타깝게 물었어요.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매일이 힘들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 둘이서 하는 일 혼자 하고 그래도 참았어요. 엄마 이름 대면 금방 끝날 일이지만 참았다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혜진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파라고 불려도 우주장군 딸이라고 놀림받아도 참았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서인정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자신은 전혀 몰랐었거든요. 바보야. 서인정이 일어나서 딸에게 다가갔어요. 왜 혼자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려고 했니? 엄마는 누구한테도 도움 안 받고 혼자 다 해냈잖아요. 혜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서인정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혜진아, 엄마도 혼자 한 게 아니야. 예. 엄마도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한테 전화 걸었어. 할머니 무덤 앞에서 울기도 했고. 서인정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강한 사람이라는 건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거야. 혜진은 어머니의 말에 놀랐어요. 항상 완벽해 보였던 어머니도 약한 순간이 있었다니요. 엄마, 미안해요. 혜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뭐가 부끄러워? 서인정이 딸을 꽉 안았어요. 넌 누구의 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증명한 멋진 군인이야. 혜진은 어머니 품에서 더 크게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서인정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못 봤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박태식 중사는 어떻게 돼요? 징계받을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서인정이 딸의 눈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숨지 않는다는 게 엄마 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동시에 제 이름으로도 당당할 거고요. 혜진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인정은 딸의 그런 모습에 뿌듯했어요. 진정한 성장이란 이런 것이겠죠. 그럼 이제 나가서 다른 병사들한테 인사해 볼까? 서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혜진이 활짝 웃었어요. 모녀는 손을 잡고 중대장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혜진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이었어요. 연병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은 혜진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왠지 더 당당해 보였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인정 준장의 방문 이후 일주일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태식 중사는 상급부대 감찰조사 결과 군기 위반과 성희롱성 언행으로 중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인사이동 조치되었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여군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서이병님,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평소 혜진을 무시하던 김철수 일병이 급하게 달려와 무거운 군장을 들어올렸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김철수 일병이 고집을 부렸어요. 사실 그는 박태식 중사와 함께 혜진을 놀렸던 병사 중 하나였거든요. 이제 와서 눈치를 보고 있었죠. 혜진은 그런 변화가 불편했어요. 진짜 자신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준장이라서 잘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김일병,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김철수 일병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최민석 병장이 다가왔어요. 서이병, 중대장님이 부르세요. 혜진은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새로 부임한 이동훈 중사가 서 있었어요. 박태식 중사의 후임이었죠. 서혜진 이병, 들어와 앉아. 이동훈 중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편하게 해. 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새 중사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거든요. 일병 진급 축하해. 이동훈 중사가 계급장을 내밀었어요. 오늘부터 서혜진 일병이야. 감사합니다. 혜진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지. 이동훈 중사가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나는 누가 장군 딸이든 상관없어. 여기서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할 거야. 혜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이런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너한테 특별한 업무를 맡기고 싶어? 중대 교육 담당 말이야. 이동훈 중사가 웃었어요. 여군 후배들 교육도 내가 맡았으면 좋겠고. 정말요? 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내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같은 고생 안 하도록 도와줘. 이동훈 중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혜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역할을 맡게 된 거였죠. 다음 날 혜진은 중대 교육 시간에 처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당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서혜진 일병입니다. 혜진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조용히 혜진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파라고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교육 담당이 되었으니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혜진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여자 군인은 군인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단지 남자보다 적을 뿐 못한 게 아닙니다. 혜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걸 증명하려고 무리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걸. 김철수 일병이 손을 들었어요. 서 일병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괜찮아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때 이소영 이병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소영아,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잘하고 있어. 혜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교육이 끝난 후 병사들이 하나둘 혜진에게 다가왔어요. 일병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최민석 병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병장님. 혜진이 웃으며 악수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 혜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일병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서인정의 목소리가 기뻤어요. 어때, 달라진 거 있어? 네,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교육 담당도 맡게 됐고요. 혜진이 신나게 말했어요. 후배들이 저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거 대단한데? 엄마 덕분이 아니라 제 실력 때문이에요. 혜진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물론 엄마가 와주신 것도 도움이 됐지만 결국 제가 해낸 거예요. 서인정은 딸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진정으로 성장한 것 같았거든요. 혜진아,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네. 네, 이제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혜진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혜진은 생활관 창문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1년 후 2024년 가을, 혜진은 하사로 임관했습니다. 작은 체구는 여전했지만 어깨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이끄는 소대는 부대 내에서도 모범 소대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사님, 신병 교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소영 일병이 힘차게 보고했어요. 이제 그녀도 혜진을 따라 교육 보조를 맡고 있었거든요. 고생했어, 소영아.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들어올 신병들 중에 여군이 3명이라며? 네, 모두 훈련소 성적이 우수해요. 소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혜진은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생했어요. 이제는 그런 후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하사님, 김철수 상병이 뛰어왔어요. 그는 이제 혜진의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박정민 이병이 좀 이상해요. 뭔데? 자꾸 여군들한테 시비 걸어요. 여자가 뭐하러 군대 왔냐고 말하더라고요.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다른 박태식 중사가 나타난 건가요? 알겠어. 내가 직접 보겠어. 혜진은 신병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 여자들은 뒤로 빠져. 남자들이 먼저 하는 거야. 박정민 이병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군 신병들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혜진은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정민 이병. 혜진이 차분하게 불렀어요. 누구세요? 박정민 이병이 건방지게 돌아봤어요. 혜진의 계급장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사님? 그래, 하사 서혜진이야. 혜진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저는 그냥. 박정민 이병이 당황해했어요. 여군 후배들한테 뭐라고 했다며? 혜진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렸어요. 1년간의 경험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순서 정하는 거였어요. 순서? 혜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성별로 순서를 정하는 군대 규정이 있나? 박정민 이병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리 와. 혜진이 박정민 이병을 따로 불렀어요. 너 1년 전 박태식 중사 사건 들어봤지? 박정민 이병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 사건은 부대 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들었습니다. 그럼 알 거야. 여기서 성별로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지. 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들리면 너도 똑같이 될 줄 알아. 죄송합니다. 박정민 이병이 급하게 사과했어요.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지. 여군 후배들한테 해. 박정민 이병은 어쩔 수 없이 여군 신병들에게 사과했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후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한 달 후 혜진은 외출을 나왔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어머니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혜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딸. 서인정이 일어나 딸을 안았어요. 많이 컸네. 그래요? 저는 키는 그대로인데요. 혜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키 말고 마음이. 서인정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확실히 달라졌어. 둘은 군용 라면을 주문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죠. 요즘 어때?
서인정이 물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혜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후배들 교육하는 것도 재미있고 소대 관리하는 것도 보람 있어요. 그래, 힘든 일은 없고 있죠. 가끔 예전 같은 사람들도 나타나고 혜진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막을 수 있어요. 서인정은 딸의 그런 모습이 대견했어요. 정말로 독립된 어른이 된 것 같았거든요. 혜진아, 엄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후회하지 않아? 그때 진실을 숨겼던 거. 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덕분에 진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누구? 서인정 준장의 딸이면서 동시에 서혜진 하사. 혜진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둘 다 제 정체성이에요. 서인정은 딸의 그 대답에 감동했어요. 정말로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내가 너 부관으로 따라다녀야겠네? 서인정이 농담을 했어요. 됐어요, 장군 엄마. 혜진이 크게 웃었어요. 이제 엄마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뭐든지. 두 사람은 따뜻한 라면을 나눠 먹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식당 안은 따뜻했어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별 하나 없는 평범한 하늘도 충분히 아름답다고요. 자신만의 빛을 찾은 지금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혜진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머니와 딸은 그렇게 평범하고도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